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며칠 전 저희 법률방송에서 청혼하이스 엔지니어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연차수당 청구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을 관련 소장을 단독 입수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이게 청혼하이스가 단순히 연차수당 떼먹었네 마네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직원들을 상대로 이런 갑질을 부리는 회사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요. 업계에서는 폭탄 돌리기라고 부르는 기사들에 대한 정수기 판매 강제 할당 실태를 한 엔지니어 기사의 생생한 육성을 통해 고발해드립니다. 신세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10년째 청혼하이스 엔지니어 기사로 일하고 있는 임성택 씨. 임 씨가 법률방송 취재진에 공개한 2017년 5월과 6월 두 달치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35건 사용해 총 이용 금액은 무려 4,377만 8천 원. 평범한 직장인의 두 달 카드 사용 내역이라고 보기엔 이용 금액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사용 내역은 더 이상합니다. 마트나 식당 한두 곳을 제외하곤 전부 청혼하이스라고 돼 있습니다. 가맹점 번호가 동일한 것이 모두 같은 곳에서 구입한 겁니다. 청혼하이스 회사 측에서 소속 엔지니어들에게 정수기 판매량을 강제 할당해 판매를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꾸 본사에서부터 푸시를 가하는 거죠. 적게는 4대, 3대, 많게는 최고 10대까지도 잡았으니까 2천만 원이겠죠. 회사의 압박에 일단 자기 카드로 긁어는 놨는데 제값 다 주고 사겠다는 사람은 없고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가보다 싼 가격에 되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천만 원을 잡아가지고 이제 회전이 안 되니까 돈이 회전이 안 되니까 200만 원 준 거를 150만 원에 팔 수도 있고 100만 원에 팔 수도 있고 빨리빨리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혼하이스 정수기 기사들 사이에선 폭탄 돌리기라고 부르는 정수기 강제 판매 갑질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아서 메꾸기도 하다가 처음에는 카드 한 장으로 시작했다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2천만 원 갖고 돌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각종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 임 씨의 말입니다.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한번 발을 담그면 이게 또 그렇게 생각처럼 쉽게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그나마 청혼하이스에 계속 있어야 수천만 원을 들여 구입한 정수기를 계속 팔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 정리를 못하고 나가면은 왜? 자기가 다 내 돈 주고 산 거니까 가지고 가서 못 팔면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를 다니면서는 판매를 할 수 있는데 타 회사에 가서 이 제품 판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때문에 청혼하이스 엔지니어 사무실엔 이렇게 기사들이 구입한 정수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청혼하이스 엔지니어들이 자신들을 정수기를 고칠 수 있는 방문 판매원이라고 자조하는 이유입니다. 정수기를 아무리 잘 고쳐도 그 사람이 한 달 동안 한 대도 못 팔아보면 그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 취급만 받는 거고 결국에는 정수기를 고치는 일을 할 수 있는 방문 판매원을 뽑는 게 원래 청혼하이스의 엔지니어 조직이에요. 실제 이 같은 청혼하이스의 갑질에 돈 벌자고 들어와서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기사들의 하소연입니다. 결국엔 저녁에 대리운전을 하고 낮엔 피곤한데도 또 운전을 하면서 일을 하고 안타깝죠. 보고 있으면. 사정이 이런데도 청혼하이스 측은 기사들이 판매 수당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기 카드로 정수기를 구입하는 거라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합니다. 본인이 먼저 구매를 한 다음에 그거를 내가 나중에 팔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의 의지로 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매장에서 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큰 문제는 이런 강제 할당이 단순히 정수기 기사들의 피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수리를 잘하면은 판매를 못하죠. 왜? 고장난 걸 잘 고쳐주면은 판매가 안 되고 고장난 거를 조금 덜 고쳐주거나 아니면 못 고친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판매로 갈 수 있으니까 이게 더 이 먹이가 좋으니까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이런 판매 강제 할당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공정위 관계자의 말입니다. 저희 이제 공정거래법상 금지하고 있는 이제 불공정거래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유형이 사원 판매라고 있어요. 사원 판매라는 이제 저희 규정. 사정이 이런데도 청혼하이스 측은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이든 뭐든 해볼 테면 해보라는 반응입니다.
지난 5월 자회사인 나이스 엔지니어링을 만들어 기사들의 소속을 나이스 엔지니어링으로 다 옮겼기 때문에 청호나이스 본사는 아무런 관계도 책임도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나이스 엔지니어링이나 거기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제가 어떻게 입장을 하겠다 그런 거는 공정위 관계자는 그러나 본사가 아닌 계열사 직원에 대한 불공정 행위도 고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거냐면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엔지니어들의 열악한 법적 신분과 처지를 악용해 전 근대적이고도 고질적인 갑질을 행사하고 있다는 게 청호나이스 엔지니어들의 말입니다. 공정위 담당자는 고발 등이 접수될 경우 청호나이스에 대한 조사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다음 주 월요일 드루킹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신분은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입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6일 오전 9시 30분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특검팀 박상용 특검보는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김경수 지사 측 김경수 변호사가 특검을 방문해 시간과 일정을 조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김경수 경남지사는 어제 자신과 이름이 같은 전 대구 고검장 출신 김경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특검은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가 벌인 댓글 조작을 최종적으로 지시하고 결과까지 보고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어제 김경수 경남지사의 관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김 지사를 드루킹과 공범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또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루킹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대가를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아울러 받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특검이 제기하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조사에서 팽팽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전직 공정위원장들이 직원 재취업 비리로 검찰에 줄줄이 소환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슈플러스 김정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검찰에 소환된 전직 공정위원장들 면면이 어떻게 됩니까? 네, 어제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에 이어 오늘은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습니다. 지난달 26일엔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이 검찰에 불려나왔습니다. 네. 현 김상조 19대 공정위원장 직전인 16, 17, 18대 공정위원장들이 같은 혐의로 모두 검찰에 소환되는 말 그대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예. 이들은 모두 재임 기간 중 퇴직 간부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대기업에 압력을 넣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정재찬 전 위원장의 경우 혐의가 소명된다며 지난달 30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된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직원 재취업 알선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네, 4급 이상 퇴직 예정 간부의 재취업 리스트를 작성해 주요 대기업에 이들을 고문 등으로 채용하라고 압박을 했다는 건데요. 예.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4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퇴직 후 직전 5년간 본인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과 관련성 있는 기업에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공정위는 그런데 정년을 앞둔 고위 간부들에게 기업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맡겨 해당 규정에 걸리지 않도록 경력 세탁과 관리를 해준 뒤에 대기업에 1대1로 매칭하는 방식으로 재취업을 알선했습니다. 예. 대기업의 재취업을 압박하며 최저 연봉 수준까지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운영지원과장, 사무처장, 부위원장, 위원장 순으로 보고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공정위 조직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불법 재취업을 압박해왔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압박도 그만큼 힘이 있어야 가능한 거니까요. 공정위가 대기업들을 상대로 일종의 갑질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그 원천은 무엇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공정위를 흔히 경제검찰이라고 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바로 공정위 전속고발권입니다. 네. 전속고발권은 담합, 독점 등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인데요. 예. 원래는 공정거래법 고소고발 남발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예. 공정위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전속고발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검찰이 전속고발권 폐지 명분을 더 만들어내기 위해 공정위를 털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뭐 당연히 검찰은 부인을 할 텐데 공정위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유구무원 한마디로 입은 있지만 할 말은 없다라는 게 공정위 입장입니다. 예. 내부적으로 함구령이 내려짓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공정위 관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저희 대변인실도 그렇고 아마 다른 부서에 연락을 하셔서
저희 직원들께 문의를 하셔도 저희 입장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실 곳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네, 의도와 배경을 떠나서 가진 권력으로 갑질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또 제도적인 재발 방지책이 좀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대법원이 오늘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에 의해 기습점거 농성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대법원 청사 일부를 점거한 옛 통진 당원들은 사법농단 은폐, 비호 김명수 대법원장 사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소식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양승태를 구속하고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는 손팻말을 든 옛 통진당 당원들이 대법원 청사 일부를 점거하고 기습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옛 통진당 당원들이 대법원 청사 출입 통로를 점거하고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15년 1월 법원 행정처는 사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민호 전 판사가 구속 기소되자 최민호 전 판사 관련 대응 문건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문건은 청와대가 사법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된 상황이라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상된다며 이석기 전 의원 선고를 1월 22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대법원은 문건대로 실제 1월 22일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내란 선동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이석기 전 의원을 제물로 삼고 관련 내용을 은폐해왔다는 게 옛 통진당 당원들의 주장입니다. 앞서 지난 5월엔 KTX 해고 승무원들이 재판거래 의혹 관련 대법원 점거 농성을 벌이며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재판 당사자들이 대법원을 점거하고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는 현실,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우리 사법부가 자초한 씁쓸한 현실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보물선의 발견인가 희대의 사기인가 신일그룹이 발견했다는 보물선 돈스코이오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뉴스와 법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일그룹이 발견했다는 보물선, 이 어떤 것인가요? 네, 신일그룹은 울릉도 근처에서 1905년 러일 전쟁 당시 침몰한 러시아의 함선 돈스코이오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돈스코이오는 150조 규모의 금 5천 상자 등 보물을 싣고 있다는 전설 같은 얘기 때문에 여러 차례 탐사가 시도된 배인데요. 네. 150조 상당의 금이 실려 있다는 것 때문에 관련 보물선 테마주들이 주가가 상승하는 등 큰 이슈를 낳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왜 이 발견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일종의 사기 또는 자작극이 아니냐는 건데요. 2003년 동아건설과 해양탐사연구소가 돈스코이오를 발견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15년이 흐른 지금에서 같은 배를 발견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거 조작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5년 전에 돈스코이오를 발견했다라고 주장하는 측은 그 당시에 왜 끌어올린다든지 뭔가 조사를 안 했던 건가요? 예, 동아건설이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돈스코이오를 인양하려고 했습니다. 보물선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당시 워크아웃 대상이었던 동아건설의 주식이 360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17일간 상한가를 계속 치면서 예. 3,000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불확실한 곳에 돈을 쓸 수 없다는 채권단의 반대 때문에 인양은 포기했고요. 그러다 보니 2014년 발굴 허가 기간도 종료됐었습니다. 네. 인양 포기와 함께 동아건설은 법정 관리가 됐고 결국 상장 폐지됐는데요. 이런 소식을 믿고 투자했던 그런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신일그룹에서 발견했다는 그 보물선은 실체가 있는 건가요? 예, 신일그룹은 예전과는 다르다. 우리가 진짜 돈스코이오를 발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신빙성은 좀 없어 보입니다. 네. 신일그룹은 올해 6월 1일 설립된 자본금 1억짜리 회사에 불과하고 또 몇 차례 탐사 끝에 이런 중요한 보물선을 발굴했다는 것을 좀 믿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 향후 수사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허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국에 이번에도 사기극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네, 신일그룹이 주가 조작,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위해 돈스코이오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또 피해자들이 분명 있을 텐데 이 돈을 투자한 피해자들 구제받을 방법은 있을까요?
사기죄로 처벌되거나 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지만 네. 뭐 신일그룹이 자본금 1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는 구제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진짜로 보물선 같은 거를 발견을 했다면 이 소유주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뭐 국제법적으로 뭐 침몰된 군함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정립된 바가 없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런 발굴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국제적인 뭐 분쟁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 국내법으로만 본다면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런 법률에 따르면 우리 영해에 침몰된 함선의 경우에는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러면 네. 국가의 소유권이 우선시 되고요. 예. 다만 뭐 유실물법이 준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보상을 좀 해주거나 또는 문화재 발굴 비용 이런 경비를 보상해주는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확천금을 미끼로 한 해프닝이라면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기획조정실장으로 있던 2013년 10월 청와대를 방문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을 면담하고 강제징용 소송의 진행 상황과 향후 방향을 설명한 단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인권위원으로 지명했습니다. 허부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신임 법원 도서관장에 임명됐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2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가정법원 수석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경찰이 오늘 총경급 전보인사에서 서울청 여청과장의 임병숙 총경, 경기 북부청 여청과장의 유희정 총경 등 여성 대상 범죄 수사를 총괄하는 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의 여성경찰을 대거 발령했습니다. (8월 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